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옥션의 역사 같은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한 20년 인공지능을 개발해온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더라? 레리 페이지인가? 예, 그 친구가 뭐 대학교나 들어가나? 뭐 하여간에 그 친구 아장아장 할 때 저는 인공지능 벌써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리 페이지보다 제가 지금 오픈 AI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보다 제가 AI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게 당연히 걔네들보다 제가 낫겠죠. 이제 AI를 쭉 개발해 오다가 그 하나의 취미 생활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AI를 쭉 개발해 오다가 이제 한 4년 전, 5년 전 그때 최초로 이제 이런 GPT 버전. 그러니까 저도 GPT에서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GPT를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런 뭐 예를 들어 세입자 누가 뭐 문제됩니다. 그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이런 것들 이걸 이제 인공지능 GPT는 인공지능 아닌데 그래 인공지능이라 쳐주고 그걸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어용으로 전환하기 하면은 특히 이제 회생 파산, 개인 회생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경매 방어를 하는 경매 들어가도 한 1년 정도 버팅기고 뭐 좀 받아내고 아니면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주어지면은 재기할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집을 지키고 당장 쫓겨나야 되는데 당장 애들이랑 쫓겨나야 되는데 뭐 마누라 볼 면목도 없을 정도 뭐 마누라 볼 면목이야 뭐 당연히 결혼해서 한 6개월만 지나면은 마누라한테 창피 다 당하고 요즘 뭐 여자한테 다 쥐어 사는 인생 결혼 전부터도 어차피 마누라 앞에서는 그냥 맨날 그냥 꼬박 죽는 것이 대한민국 남자니까 그건 그렇다고 쳐도 아니 애들 앞에서 그 길거리에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 1년 정도는 어떻게 한번 버텨보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건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사실상 없어요. 이건 조금만 다듬으면은 로직 자체로서 오류가 없어요. 로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놈의 이 공격형 이것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본적으로 데이터 자체가 너무 우정형하게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게 완벽한 무오류 로직 자체를 만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는 방식이 뭐가 있냐? 땜빵, 반창고. 반창고 신공을 발휘를 해야죠. GPT는 결국 뭐냐? 고도의 반창고 신공이에요. 하지만 총상에 반창고가 갖다 붙인다고 이게 되나요? 흔히 서양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데 총상에 반창고 뚝 갖다 붙이고 치료했다 뭐 이러고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GPT는 이런 공급 버전이라든지 근본적으로 빅데이터 방식으로서는 이게 오류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빅데이터라는 게 뭐예요? 개나 소나 온갖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빅데이터잖아요. 솔직히 빅데이터란 뭐냐? 빅쓰레기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에서 추출이 되니 쓰레기 추출물이니 챗GPT의 결과는 쓰레기 추출물이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오류가 나올 수밖에. 근본적으로 애당초 빅데이터 그 자체 내에서 오류를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떤 기업 IT 직원들의 도덕성 문제도 있어요. 근본적인 변혁을 하려고 하진 않죠. 사장님, 우리는 이걸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가로 열고. 그래야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 100억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로 닫고. 이렇게 바지가랑이 붙잡고서 사장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간에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그 IT 대기업 고위직 직원들의 습성이죠. 지도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밥그릇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GPT는 계속 지금 절벽으로 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제 절벽,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로 떨어지게 돼요. 그 뗏목 위에서 지금은 잔잔하게 흐르고, 여기서, 우리는 지금 천국의 계단을 밟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사장을 속이면서, 경영진을 속이면서, 이제 그 IT 기술직들은 그렇게 그냥 그 총상에 반창고 딱 붙여놓고서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좀 있으면 나을 겁니다. 이 사람 이제
회복될 겁니다. 뭐 이러고 가는 게 GPT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4년 전에 했는데 이게 도대체 안 되네. 이게 오류가 극복을 할 수 있는 로직으로는 내 딴에는 내가 천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천재가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천재는 방향을 틀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저도 그런 IT 개발자 직원이면은 저도 비양심적인 소리 할지도 모르죠. 다행히 때려치고 새로 합시다. 갖다 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해온 거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사장은 뒤집어지죠. 그래도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기대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얘기고 괜히 시간 낭비 같은 얘기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 석 달, 넉 달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잠자고 깨면 눈만 뜨고서 떼굴떼굴 구른 거예요. 침대 위에서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가만히 있어봐. 방법은 있죠. 근데 이 조그만 부분, 이 경매와 같이 조그만 분야에서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애당초부터 오류 없이 데이터가 올라오는 부정형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정형화시키는 최대한 프로그램으로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채용돼서 수작업으로 교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없다고 이제 없어지죠. 하지만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오류라기보다는 정형화죠. 비정형적인 것은 무조건 오류. 컴퓨터의 세계에서는 옳고 그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형화되어 있느냐, 규칙에 맞췄느냐, 규칙에 맞지 않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true, false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정형화는 다 시키는데 형식적으로도 정형화를 시켜야 되지만은 내용적으로도 정형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오류 없이 나오죠. 그런데 이 내용적 정형화를 시키자니까 이제 도리가 없어요. 그때는 사람이 데이터 내용 자체를 정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갖다가 일단 프로그래밍으로 내용적 정형화까지도 체킹은 가능해요. 체킹은 가능하지만 수정은 못하죠. 이제 수정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이제 데이터를 형식적, 내용적 정형화를 시키고, 그럼 이제 데이터는 해결이 됐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법률 사건이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별의별 희한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에 대한 모든 경우에 대한 로직을 준비를 못해요. 그것을 해결하는.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이거는 얼마다, 이다, 아니다. 이건 그렇다, 안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KNG는 달라요. KNG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만 한 페이지짜리 지식을 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답을 갖다 스스로 찾으라는 것이 K-엔진이에요. 근데 그 K-엔진이 의외로 무한 고도화가 가능한 로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허까지 내고 그런 건데, 답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답을 풀 수 있는 지식을 주는 건데, 그 지식을 매우 고도화돼서 거의 99%까지 힌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100% 힌트는 못 줘요. K-엔진도 역시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GPT에서 예를 들어서 45 곱하기 369 엔터를 치죠.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답이 이렇게 지가 알아서 나오는 거 맞죠? 이게 사기예요. 이런 유형의 질문은 여기서 이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갖다가 했을 때는 바로 그 전자계산기로 넘어가도록 그 처리한 거예요. 지가 스스로 이해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저도 얼마든지 만들어요. 어떤 곱하기 얼마다 이런 유형의 그것을 그 질문을 유형화시키고 정형화시키고 비슷한 어느 정도 카테고리 한 수백 개, 수천 개 정도는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의도를 가진 문장이. 그럼 그걸 갖다가 해서 이 질문을 갖다가 이런 거다 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거 하나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나도 만들어요. 나도 그냥 정규식 해가지고서 언어를 갖다가 조합을 언어를 가지고 대충 이런 의도가 있다. 그러면 요 두 개 숫자 해갖고 계산기 돌려버리면은 그 계산 꽂아버리면 그냥 나오는 거죠. 이거는 사람 손으로 만든 거예요. 손으로 이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답을 요구할 때 무한, 그러니까 수천, 수경의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질문 중에 한 개거든요, 이게. 그 질문 중에 이게 한 개예요,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만들어 놓고서,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반창고죠, 반창고. 반창고 하나 싹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게, 이게 프로그래머들이, IT 계통 인간들이, 좀, 그래 놓고서, 상당히 전지전능하게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비정형적인 데이터를 정형화시키고 나아가 내용마저도 이제 정형화시키고 자 정형화까지 다 좋아 거기까지 했어.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냐 이런 문제들이 남아요. 45 곱하기 369는 얼마입니까? 라는 이건 단순한 거니까 이런 거는 뭐 한 수백 개 수천 개까지는 할 수 있어요. 수천 개도 개인적으로 힘들죠. 한 100개 만들면 돼요. 그래서 100개면 거의 99%의 답변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1%에서 1000개, 1000만 개, 1조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에러 나는 거고. 이런 온갖 법률적인 질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의 무한하죠. 그렇게 평생 법을 해도, 사건을 해도 처음 맞닥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생겨나거든요. 이런 거는 그 중에 한 개를 챗GPT 45 곱하기 369는 뭐 그 중에 한 개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에 대한 준비, 요령껏 어떻게 해서 땜빵해서 자기가 요런 질문이 나오면 요런 식으로 이제 멋지게 이렇게 하는. 이런 걸 갖다가 준비를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이거 다 준비 못해요. 45 곱하기 369는 얼마입니까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줘도 이런 식으로 사기치지 않고 사기치는 거 말고 정식으로 이런 걸 갖다가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인식을 해서 답변을 내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땜빵하는 방식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무한히 생길 수 있고 법률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무한히 생겨요. 어떻게 할 거냐? 할 수 없어요. 처음서부터 비정형적인 질문, 그 중에서 고도의 질문이 이제 드러나면 그건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걸러내요. 그래서 완전 정형화시켜서 이것은 완전 의미적으로도 정형화되어서 이제 사람 손이 필요 없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다 처리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게 한 10% 정도 돼요. 5%에서 10% 되는데 도리가 없어요. 그건 사람이 변호사가 직접 해야 돼요. 변호사보다는 이 분야는 실전 경험이 많은 그런 이제 경매 브로커가 더 나아요. 변호사 혼자서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접 하기는 그렇고 이제 실전 경험 많은 경매 브로커와 변호사가 둘이서 같이 이제 한 문제씩 풀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완전히 수작업으로 사람이 직접 쓴 거죠. 그것을 갖다가 인공지능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것과 같이 90%는 프로그램이 만들어내고 10%는 사람이 쓰고 해서 내면은 뭐예요? 무오류 되죠. 드디어 그 무오류를 물론 4년 전에도 한 2억 정도 투입하면은 이거 할 수 있겠다. 해서 2억 정도 투입해서 한 6개월 정도 준비하면 되겠다. 아쉽게도 4년 전에는 제가 좀 경제 사정이 안 좋았어요. 다락방에 있으면 아까 얘기한 침대 있잖아. 침대 떼굴떼굴 굴렀다는 거. 그 옥탑방에 있는 침대예요. 떼굴떼굴 구르다가 로직 자체로서 무오류인 어떤 그런 쪽으로 나가자 해서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떼굴떼굴 굴러서 이제 출시한 것이 바로 K-엔진이라는 인류 최초의 인공지능이죠. 무한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고 답 그 자체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99%의 힌트를 줘요. 나아가 나중에 99.99999999%의 힌트를 줘요. 따라서 99.999는 1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뭐 이거 내가 아까 그 커피콩 갖고 탔는데 이거 뭐냐 커피 이런 식으로 그냥 나 지금 과일 깎아갖고 자 이거 사과를 깎았어 여기
잘라서 네 조각으로 네 조각이란 말만 빼고 이거 나요. 그다음에 이거 몇 조각이냐? 네 조각이잖아. 이런 식으로 99.99%의 힌트를 주는 이게 바로 K 엔진이에요. 그 무엇을 풀 수 있는 지식을 주는 거죠. 더 이상은 안 돼요. 더 이상은 불가능해요. 인지적인 생체적인 인지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영적인 세계와 교통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거기서 끝이에요. 인공지능은. 영적인 세계와 결합하는 그런 인공지능도 생각을 좀 했는데 그게 이제 AI 옥션 보면은 비공간 세계 여기 가면 영적 세계와 뭐 영적인 그 뭐야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 얘기도 나와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요즘에 이게 에러가 여전히 많아갖고 이거 지금 손보고 있거든요. 손보고 있어서 이제 12월 15일이면 다 이제 뭐 지금 이렇게 조금만 손대면 되는데 그걸 지금 손댈 시간이 없어요. 지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건 나중에 이제 다 고쳐질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은 어떤 영적인 거 아닌 이상은 직접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직접 답을 줄 때는 반드시 오류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인형을 만들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4년 동안 이제 해서 K 엔진을 이제 개발을 했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질문에 대한 그 직접 답변이 아닌 간접 답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확실한 아니면 질문 자체가 뭐 어떤 거면은 물론 사실 대부분의 답변을 결론을 낼 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지식을 주는 그 내용 중에 이미 답변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사실 그게 거의 대부분이지. 하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그 K-엔진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지식을 준다는 거예요. 현재 지상에 존재하는 완벽한 해당 문제, 어떤 법률 문제다. 그러면은 변호사가 답변을 주는 거예요. 변호사도 100% 답변이라는 건 없어요. 저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빼죠. 대신에 오히려 K-엔진은 더 정직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확실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 중에 대부분 답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그 추구하는 종착점은 그 지식을 준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으로서 모든 걸 다 풀어요. 예를 들어서 뭐 25 곱하기 36은 얼마냐 뭐 챗GPT 뭐 45 곱하기 369는 얼마냐 했을 때 16,605라는 답변을 주지 않아요. K-엔진은. K-엔진은 곱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답변을 줘요. 근데 곱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답변을 주면은 곱셈, 그거 풀면 되잖아요. 이게 완벽한 거예요. 여기 챗GPT 이거 있잖아. 이거 사기치면서 이거 땜빵 반창을 붙여갖고서 만약에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럼 다 이렇게 한번 해보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딱 답을 해보라고 하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질문 중에 한 1, 2%나 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땜빵한 거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기는커녕 거짓말만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단 K-엔진은 답변 속에 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장담하고 보장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질문에 대해서 완벽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지식을 주는 거예요. 완벽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지식은 줘요. 지식 그 자체는 오류가 없어요. 곱셈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알아듣기 쉽게 어린아이도 알아듣고서 할 수 있게 그럼 됐잖아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K-엔진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6개월 후 정도 내년 6월 달 정도에 부동산 경매에 관한 AI 옥션 부동산 경매에 관한 K-엔진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은 부동산 경매의 모든 케이스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건 이런 문제군요. 이때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데 보통은 이렇게 하고 뭐 판례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걸 참조하시면 될 테고 또한 보통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데 하여간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대화를 몇 번 해 나가면은 그럼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대화 몇 번 하면은 그냥 이제 책 한 권을 다 이해하려면 못하지만은 책 한 페이지를 딱 한 줄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해당되는 딱 한 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책 한 권을 다 이해하려면은 그러면은 고시 공부를 해야 되고 몇 년 걸리고 그렇지만은 딱 한 줄, 나에게 관계되는 딱 한 줄,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나의 경우가 이거고 이래서 이 한 줄에 해당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완벽하게 이론적으로도 이해를 다 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가능해. 한 줄으나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K엔진이에요. 자, 이제 그 K엔진이 내년 6월 달에 부동산 경매 쪽으로는 다 이제 나오고, 그런데 이제 올해 11월 말, 11월 30일, 그때는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K엔진이 나와요. 임대차 보호법은 부동산 경매 전체에 비하면은 한 10%밖에 안 되니까, 10%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그건 제가 직접 만들어요. 딴 사람한테 누구한테 맡기면은 1억씩 대두하는 거 갖고서 1억 요즘에는 직접 만들어 버려. 한 달에 1억이 괜찮죠. 연봉 한 10억 그 정도. 그리고 그거 만들면서 지금 현재 그거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만들면서 한켠이 허전한 그래서 옛날에 GPT 버전 지금 약간 돈도 좀 있고 해서 GPT 버전 옛날에 4년 전에 갖다 버린 GPT 버전을 갖다가 이것도 이 와중에 같이 완성시키자 해서 직원을 고용해서 12월 15일서부터 이제 무오류 여기에 이쪽 공격 버전은 오류가 있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거의 99% 오류지만 맞지만은 아닐 수도 있거든. 이게 오류 1, 2%.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안 되니까 욕 엄청 들어먹고 문 닫았었다가 이번에는 이것에 대해서 오류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러면 이제 사람 수작업이 들어가죠. 수작업 들어가면 이제 오류도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오류 버전의 GPT 무오류 버전을 출시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12월 15일 날. 지금 이제 그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 이때는 12월 15일서부터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제가 이 랜섬웨어를 한번 먹어갖고 데이터가 다 랜섬웨어 먹어서 다 갖다 버렸어요. 지금 옛날 데이터만 좀 남아 있는데 11월 달부터 올해 11월 15일서부터 다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일단 내일 입찰할 사건, 내일 사건부터 GPT 모어리 버전으로 이제 그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K엔진은 임대차 보호법 엄청 중요하죠. 이 경매에서.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아까 완벽한 지식의 힌트를 주는 K엔진 이것이 이제 한 11월 말 12월 1일 하여간 그때 이제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